자, 다섯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있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두에다가 굿바이 힘을 줄 수 있는 기계로 내린 커피가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굿바이 힘을 줄 수 있는 기계, 이 기계가 또한 에스프레소 머신이 되는 거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탄생. 전기압을 이용한 그 커피 기계가 산타이스에서 나왔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1901년, 예, 1901년, 지금부터 한 100년이 조금 더 지났네요. 이태리 밀라노 루이지 베제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압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0년, 20년쯤 전에 전기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굿바에 힘을 준다 그랬죠. 굿바에 힘을 뭘로 주느냐? 전기압으로 준 겁니다. 예, 전기압. 그러니까 전기압이라는 게 전기밥솥 같이 이렇게 물을 가열하면 압이 생기죠. 그걸로 이제 커피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 힘으로 이제 커피를 통과시키는 기계를 최초로 이제 특허를 낸 사람이 베제라입니다. 예, 지금부터 110년 전에 베제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거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나중에 특허 출원했는데 기계를 제대로 이걸 다시 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이제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돈 없다 베째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압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특허를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 누구요? 베째라. 예. 자, 그 다음에 1947년 가찌아라는 사람이 스프링 동력이 전달되는 피스톤 방식의 머신을 사용하면서 이게 또 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 의미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 머신 있죠. 현대적 개념의 그런 머신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 위에 크레마가 올라오죠. 예. 크레마가 올라오는 건 가찌아 이후로부터 이게 크레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커피를 마시면서 크레마가 있는 커피를 즐기게 된 거는 불과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가찌아라고 하면 피스톤 방식의 머신을 처음에 특허를 낸 사람이고 그 압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에 커피를 추출하는데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시커먼 물이 있는데 위에 노란 거품 같은 갈색의 황금색의 거품 같은 것들이 이제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크레마. 크레마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레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크림입니다. 크림. 크림같이 생겼네, 부드럽네라고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크레마입니다. 크레마. 그래서 크레마가 생성된 것은 가찌아에 의해서 최초로 크레마가 생성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머신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네 가지 기계가 있죠. 네 가지 기계가 있는데, 자, 수동 머신이 있습니다. 수동 머신. 압을 줘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기계는 어쨌든지 간에 압을 줘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수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 수동 머신 보이십니까? 수동 머신 같은 경우는 위에 레버가 있죠. 레버를 사람의 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당깁니다. 쭉 당기면 그 압에 의해서 커피가 추출되는 게 이제 수동 머신입니다. 예. 자, 반자동 머신, 자동 머신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예. 자,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라인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라인더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분쇄기가 따로 있는 거죠. 분쇄를 해서 버터 필터에 담아서 기계에 장착해서 버튼을 누르면 추출되는 게 반자동 머신이고요. 예.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옆에 분쇄기가 있으면 그건 다 반자동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자동 머신. 자, 완전 자동 머신은 뭐냐 그러면 완전 자동 머신은 이제 분쇄기가 그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윙 갈리는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커피가 추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넣어두죠. 원두통에다가 넣어두고 손님들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갑자기 막 가는 소리가 나면서 커피가 추출됩니다. 그건 이제 완전 자동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동 머신은 분쇄기가 어떻습니까? 따로 별도로 있는 거고, 완전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분쇄기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글자가 주는 뉘앙스에서는 어떤 기계가 더 비싸 보입니까? 예, 완전 자동 머신이 더 비싸 보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커피 맛을 구현하기에는 반자동 머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반자동 머신이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완전 자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완전 자동은 더 비싸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완전 자동은 되게 싸요. 되게 싸고 보통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대부분 다 반자동 머신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반자동과 완전 자동이 있는데 자동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의미로는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경우에는 수동 머신, 반자동 머신, 완전 자동 머신 이렇게 나누는데 반자동 머신과 자동 머신을 반자동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굳이 짓자면 반자동 머신과 자동 머신 이렇게 또 따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 머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쇄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는 추출량을 할 때 정할 때 꼭 누르면 이제 추출이 시작되는 거죠. 멈추고 싶으면 자기가 다시 꼭 눌러야 됩니다. 예. 근데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추출할 때 버튼을 꼭 누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입력된 값에 의해서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30ml를 뽑겠다 라고 했었을 때 30ml가 다 나오면 기계가 딱 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반자동 머신과 자동 머신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미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량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커피 나오는 걸 보고 조절하는 게 반자동 머신입니다. 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자동 머신이 어떤 것이고 자동 머신이 어떤 것인지 기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강의실을 옮겼습니다. 여기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께서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시험을 보는 장소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예, 예쁘게 생겼죠? 자,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와 각 부위별 부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전자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물이 이렇게 보일러 안에는 물이 이렇게 반큼 차 있습니다. 물이 반큼 차 있고 이 안에는 열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딱 켜면 열선이 빨갛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끓을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 또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좀 터지겠죠. 터질 때쯤 되면 여기 이제 또 꺼집니다. 꺼지면 또 압력이 낮아지고 일정 정도 낮아지면 다시 또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압력을 높이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이게 꽉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안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물을 가열해 온수와 스팀을 공급합니다. 자, 스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건 수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쯤에서 관을 하나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열어주면 그대로 수증기가 나오는 거죠. 스팀이 됩니다. 실제 기계를 보겠습니다. 기계에서는 이런 경우죠. 막혀 있는 거를 딱 열면 이제 열리면서 예, 요게 스팀입니다. 아시겠죠? 스팀. 자, 온수와 스팀을 공급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스팀이 되고요. 스팀이 되고. 자, 온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온수는 이거는 스팀은 이 수증기 쪽에서 시작되는 관이고 온수는 물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담겨 있고 요게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수증기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을 누르고 있거든요. 물을 누르고 있는데 이 눌려진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요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열어주면 눌려진 물이 이렇게 해서 온수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수는 이렇게 딱 눌려 있으면 이게 이제 보일러에서 담겨져 있던 그 물이 압력을 받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룹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헤드. 자, 보일러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일러 안에 또다시 이렇게 관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이 두 개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이 두 개가 들어있고, 이제 이게 물이죠. 물.
여기 이제 열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가 더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관 안에도 역시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루트가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있는 물도 데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데워지냐 그러면 뜨거워진 물과 수증기에 의해서 이 관이 데워집니다. 데워진 관에 의해서 이 물이 데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포터필터를 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터 펌프의 힘에서 모터 펌프가 웽 돌면 여기에다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면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물이 떨어지고 여기다가 커피를 이렇게 담아두면 이걸 통과해서 커피가 이렇게 추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물이 나와서 추출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연결되는 요걸 그룹 헤드라고 합니다. 그룹 헤드. 자, 보시면 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스팀이고 이게 온수죠. 그룹 헤드는 아까 보일러 안에 있는 관이 가열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 나오는 물의 힘은 굿바이 압력에 의해서 모터 펌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커피를 통과하면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예. 요 물의 압력은 그 스팀 압력이 아니고 모터 펌프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네. 자, 그룹 헤드 보시고요. 자, 이 포터필터를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물이 약하게 나오지만 그 힘은 강합니다. 그게 이제 굿바이 힘이거든요. 굿바이 힘인데 그 굿바이 힘이 꽉 나와져 있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르면 굿바이 힘으로 꽉 나와져 있죠. 지금은 커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커피가 차 있을 때 이걸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누르면 굿바이 힘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압력이 다른 쪽으로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압력이 세면 물이고 커피고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요 기계 안쪽에 이런 고무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이 고무로 꽉 조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다른 쪽으로 안 새게 되는 겁니다. 압력을 담아주는 이것을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포터필터를 장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게스킷까지 보실 거예요. 자, 샤워 홀드. 자, 샤워 홀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림을 저쪽으로 그리겠습니다. 너무 좁아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쭉. 이제만 보신 것처럼 물이 나오는데 포터필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옆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나오는데 요 간에 있는 물이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한 줄기의 물 아닙니까? 그죠? 물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줄기의 물만 오면 주로 이쪽 커피만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여러 가지로 좀 분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떨어진 물이 어디를 통과하냐 그러면 디퓨저, 샤워 홀더라는 게 홀더라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자, 보시죠. 하나의 물줄기가 쭉 왔다가 여기는 이제 나사가 들어가는 곳이고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래서 떨어졌던 물이 한 줄기의 물이 일곱 군데, 여덟 군데로 분산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한 줄기가 쭉 떨어질 건데 요게 딱 있다 보니까 물이 여덟 줄기로 여기서부터 디퓨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딱 있게 되면 그때부터 물이 이렇게 여덟 줄기로 퍼져 나옵니다. 일곱 줄기에서 여덟 줄기로 퍼져 나오는 거죠. 일곱 줄기, 여덟 줄기로 퍼져나와도 커피 전체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자, 요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덟 줄기에서 일곱 줄기 정도의 물이 다시 쇠 망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망이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물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확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확 퍼진 물이 여기 포터필터 위에 있는 커피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줄기의 물을 7개 혹은 8개로 물을 분산시키는 것을 디퓨저라고 하고 7, 8줄기의 물이 또 더욱더 많이 퍼지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스크린, 샤워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포터필터. 자, 요게 포터필터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담아서
기계에다가 그룹 헤더에다가 장착을 하고 압력이 새지 말라고 위에는 게스켓이 있다 그랬죠. 포트 필터. 포트 필터의 구조를 분해한 걸 한번 보시면 네. 자, 이게 바스켓입니다. 여기에다가 커피를 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포트 필터 안에 보면 이제 이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바스켓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안정되게 착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프링을 꼽아 보면요. 예, 이렇게 해서 꽂고 바스켓을 눌러서 여기서 탁 때리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피를 통과한 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추출구. 예. 추출구가 두 개 있죠. 스파웃이라고 합니다. 추출구를 스파웃. 예. 이건 뭐 손잡이고요. 바스켓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예, 막혔죠. 여기 있는 바스켓은 뚫려 있는데 이 바스켓은 막혔습니다. 막힌 거는 어디에 하냐 그러면 요걸 빼고 요걸 꼽아 두어서 나중에 기계 청소할 때 씁니다. 자, 모터 펌프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터 펌프라는 겁니다. 모터 펌프. 그래서 보면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 펌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 나오는 물이 있는데 딱 작동을 하면 이 모터 펌프가 도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는 물이 힘을 얘가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 펌프의 힘에 의해서 그루브에 대해서 나오는 굿바이 압력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모터 펌프고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나사가 있는데 요걸 돌리면서 압력을 굿바로 할 수도 있고 뭐 5바, 6바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터 펌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슬레노이드 밸브.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죠. 딱 누르면 물이 나오고 딱 누르면 물이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딱 조절하는 거. 이게 슬레노이드 밸브인데, 자, 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게 딱 신호가 딱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그 전류가 딱 흐르면서 자기장이 딱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막혀있던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막혀있던 부분들이 자기장으로 당깁니다. 당기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탁 올라오죠.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탁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흐르고 멈추게 하는 게 이게 슬레노이드 밸브, 솔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슬레노이드 밸브예요. 예. 슬레노이드 밸브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기계를 볼게요. 자, 기계를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자동 기계는 버튼이 이렇게 없고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서 이것만 누르면 물이 나오고 누르면 멈추는 거예요. 자, 이게 반자동 기계라고 보면 여기 있는 버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죠. 30ml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요. 멈추려면 다시 누르면 이렇게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 있어서 온, 오프 버튼만 있는 게 반자동 머신입니다. 하지만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걸 누르겠습니다. 물이 쭉 나오죠. 입력된 값이 되면 지가 알아서 꺼집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자동 머신, 자동 머신은 물을 어느 만큼 나오게 할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누르면 입력된 값에 의해서 물이 쭉 나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끊깁니다. 이걸 프로그램 모드로 이제 그 변환을 줄 수 있는데, 제가 그럼 물을 굉장히 적게 나오게끔 프로그램 모드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제가 있는 버튼을 꾹 누르고요. 깜빡깜빡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누르고 그만. 아까는 여기까지 왔는 물이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 플로우 미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플로우 미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에 보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동안에 프로펠러가 돌게 됩니다. 그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이 요 쇠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자기장으로 이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따닥, 따닥, 따닥. 예를 들어서 30바퀴만 돌아라. 그러면 물이 딱 들어오는 동안 얘가 계속 돌겠죠. 30바퀴 정도로 돌게 되면 얘가
나 30바퀴 다 돌았어요 라고 센서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신호를 보내면 솔밸브가 30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30바퀴 돈만큼 물이 나왔구나, 이제는 타다라 라고 하면서 얘가 탁 닫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자동 머신에는 이 플로우 미터가 없습니다. 플로우 미터가. 예. 오로지 버튼으로만 사람이 직접 조절하는 거고 플로우 미터가 없고, 자동 머신에만 이 플로우 미터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미터로 인해서 물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솔레노이드 밸브에도 보시면 여기는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극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막히면 물이 안 나가고 열리면 물이 통과되고 이런 식이죠. 이제 그룹헤더 쪽에는 삼극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 필터에 아까 이렇게 해서 꽉 조아서 추출을 하면 커피가 추출되더라도 여기는 지금 굿바의 압력이 꽉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굿바의 압력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다가 저걸 제거하면 팍 칠 거 아닙니까? 칠 때 그 압력을 뒤로 빼주는 거예요. 예, 빼주는 겁니다.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꽉 차 있는 압력은 여기로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헤더 쪽에는 삼극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일반적으로 물이 가는 쪽에는 양극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교재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룹헤더가 그렇게 그룹헤더를 밑에서 본 겁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플로우 미터. 플로우 미터 안에 있는 이제 이 프로펠러를 임펠러라고 합니다. 게스켓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설명 대충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